자, 그럼 들어갈게요. 우리가 12강 차례죠. 자,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 들어가게 되면은, 자, 부동산 정책. 자, 그래서 토지 정책과 주택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정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뭐가 시험지에 나왔었냐면요. 여러분들 교재 139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밑에 가시면 정치적 기능과 자, 넘기시면은 우리가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나와서 제가 좀 암기법으로 가르쳐 드리는데, 자,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입니다. 시장 개입을 왜 하느냐? 그 시장 개입의 이유가 정치적 기능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잘 돼야지만 시장이 잘 돌아가거든요. 자, 그럼 정치적이라는 자체는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너무 먹어요. 그럼 저소득층들 위해서 가야겠죠.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게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 다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정치적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써서, 자,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공공임대 싸게 만드는 게 저소득층한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 기능은 요즘 최근에는 소득 재분배다.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한다. 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택 정책에 쓰는 이것이 이제 정치적 기능이다. 근데 경제가 안 돌아가요. 경제가 안 돌아가다 보면 시장이 실패가 되거든요. 자,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됩니다. 그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경제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편법으로 좀 가냐면, 자, 우리가 어때요? 이 경제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의 실패에 나왔다? 그럼 경제적 지으셔야 돼요. 자, 근데 재밌게, 자, 저쪽이 지읒 들어가고 정치적이 지읒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혈 좀 짧게, 저도 그러면 정치적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외우시면 빨리 습득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우리가 시장 실패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지 못하거든요. 자원 배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정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제목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시장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 원인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가 불안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시면 독과점 기업 시장의 불안전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독과점이라는 자체가, 이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과 가점을 얘기합니다. 독점과 가점을 더한 것을 독과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자체가 먼저 이 독과점 불안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이 하나의 기업, 독점이 하나의 기업이고 두 개 이상의 이제 우리가 핸드폰 업체 같은 경우 독과점이기 때문에 불안전해서 그렇습니다.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게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불안전 경쟁이기 때문에 독과점에서 소수의 업체가 이 시장을 장악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독과점이라는 말이 있고요. 시장이 불안전에 제가 뭐라고 넣어놨냐면 규모의 경제라는 걸 넣어놨어요.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기업들은 보통 대량 생산을 하죠. 규모의 경제. 그럼 규모를 크게 합니다.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원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생산비를 다운시키게 되면 비용이 체감되죠. 비용 체감 산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을 다운시키게 되다 보면은 그에 따라 가격을 인하시키면 다른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상실해서 중소기업이 도산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독점화돼서 자연적으로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연 독점으로 가서 다시 또 가격을 올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독과점을 또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는 공공재가 참 많이 나왔어요. 공공재. 자,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입니다.
공공이 쓰는지와.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삼성 에버랜드는 삼성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를 받고 우리 이제 저도 소비자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걸 어떻습니까? 사용할 수 있고 기업은 또 이 입장료를 받아서 월급도 주고 하청업체에 또 돈도 주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공공재라는 자체는 정부가 하는 생태공원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생태공원. 그러면 정부가 생태공원을 하게 되면은 돈을 안 받죠. 그 무임승차 문제가 생깁니다. 무임승차. 그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삼성이나 민간기업한테 자, 이거 공공재 한번 만들어 볼래? 당연히 생산 안 하죠. 그럼 지금까지 출제 같은 게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게 가도 생산입니다. 생산을 적게 생산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공공재라는 자체는 거기 보시면 여러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지 않으니까 비경합입니다. 서로 경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돈을 내지 않아도 배제하지 않아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비배제성을 쓰죠. 그럼 무임승차하고 가도 생산이 나오죠. 그럼 직접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그 상위 계층들이 너무도 부동산 개발을 어디 할지 아시니까 그분들이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정보가 배분이 돼서 우리가 어떤가 여러 가지 뭐 역성태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을 초래된다는 거죠. 그 정보의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라는 자체가 이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 외부 효과 위주로 제가 가겠는데요. 자, 외부 효과도 하나의 시장의 실패입니다. 정의됐던 부과됐던.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138페이지의 3번 문제를 안 풀었죠. 138페이지 3번의 부동산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건 당연히 완전 경제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지 완전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공급 독점, 무임승차,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죠. 이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비대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칭이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넘겨본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141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초체크, 틀린 거를 1번 보시면은, 정보가 불완전하니까 자원 배분 효율성을 달성된다? 달성될 게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사람이 틀린 거죠. 답만 확인합니다. 4번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은 앞쪽에서 배웠지만 고가성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해요. 그럼 진입과 퇴거가 잘 없지 못하죠. 시장이 불안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는 외부 효과 많습니다. 특히 이제 143페이지에 6번에 공공재가 있었잖아요. 자, 공공재는 시장에 맡기면 2번,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 적정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한 게 아니라 과소 생산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거 외에는 여러분 전부 다 뭐예요?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좀 강하게 우리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0페이지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너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 자, 머릿속에 두시고 정예복과 부예복과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그 외부 효과 자체를 우리가 강하게 가고 문제를 봅니다. 자,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자, 정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부라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자,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자, 그래서 자,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 그래서 외부 경제라는 말을 쓰고요. 자, 부라는 것은 외부 불경제의 말을 씁니다. 외부 불경제. 그렇게 간다라는 거 이제 보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사적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고 사회적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자체에 시장 안에는 시장이라는 공간에 거래 당사자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 그래서 자, 우리가 A와 B가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뭐 상품을 주면은 돈을 주겠죠. 그래서 가격 기구를 통해요. 얘네들은 가격 기구를 통하고 얘네들이 부담하는 게 다 사적입니다. 사적 비용, 사적 이익 이런 것도 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자, 사회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이에요. 전체적. 사적하고 추가적인 편입. 그래서 사회적인 것은 전체적인 거죠. 자, 그럼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C라는 토지, 옆에 있는 인근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한테, 자, 얘가 만약에 공원이나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한테 느끼는 바는 거기에 대한 이익을 준 거죠. 근데 대가를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임승차할 수 있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사적 편익이 100이 들어갔다면 얘 플러스 10에 대한 추가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적 편익이 100이라면 자, 사회적이라는 건 사적에다가 추가적인 편익까지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사회적 편익이 더 강합니다. 편익이. 자, 그러면 우리가 110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습니까? 비용으로 본다면 지 비용을 더 드린 거죠. 그래서 일단 생산으로 친다면 과소생산이 되겠고요. 소비로 친다면 과소소비예요. 그래서 소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추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정원의 소비를 과소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원의 소비가 어때요? 양의 외부 편익이 발생해서 사회적 편익보다는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 가소 소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수요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 입장에서 또 나오고 생산 입장에서 나오는데 거의 생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편익 자체는 소비니까 우리 그냥 편익이든 비용이든 다 과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부정적이면 요거는 긍정적이죠. 정의 외부 효과가 되고 외부 경제가 되고 자 근데 부정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D라는 소유권자한테 얘가 공장을 합니다. 공장을 하면서 양식업을 하는데 폐수를 내려보내요. 공장의 폐수를. 그러면 이 고기들이 떼죽음 되면서 자 개인적인 안에 있는 비용은 100원 들어갔는데 얘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100원이 나갔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아니 얘가 이제 만약에 100원이라면 얘가 10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전체적 비용은 110원이 들었거든요. 그럼 비용으로 본다면 개인에 대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거죠. 이건 생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얘는 과대 생산하는 거죠. 과대 생산. 자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해서 적정 생산을 만들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소비 차원에서는 뭐 책에는 안 나왔지만 뭐 담배를 피게 돼요. 과대 소비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외부 편익이 생깁니다. 그럼 담배 소비의 발생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적 편익이 더 크고 사회적 편익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과시켜서 우리가 과대 소비 문제 해결해서 어때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를 감소시키니까 어때요? 적정 배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굳이 제가 그 깊숙하게 안 오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는 다 생산 측면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편익도 나왔지만 과소 소비라고 안 나오고 편익만 주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좀 접근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간다면 그 시험 문제는 박스처럼 편익하고 비용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또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토지의 부동성하고 인접성입니다. 자, 토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을 때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시장을 통하지 않았죠. 그 시장을 통하지 않았고 자,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아까 거래 당사자거든요. 거래 당사자지만 얘네들은 제3자다. 의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했다면 딱 잡아떼야 돼요. 자, 가격을 통하지 않았고 시장을 통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금 3필지가 4필지 아까 자, 공원을 우리가 아니면 정원을 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재밌게 75세 노인께서 옆집을 쓸어줬어요. 쓰레기 봉투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과 소비 차원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생산 차원에서는 자,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사회적 비용보다. 그럼 어떻습니까? 생산을 적게 생산해서 과소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밑에 박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때요? 보조금을 또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차원에서는 소비는 반대, 편익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자,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우리가 사적 편익보다 아까 요거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 거죠. 그럼 과소 소비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얘네들은 과소예요. 그죠? 그 다음 부의회복과는 과다죠. 과대다라는 게 시험에 계속 나왔었는데요. 자, 들어봅니다. 자, 부는 어떻게 돼요? 지금 갑이 공장을 합니다. 자, 공장을 하면서 폐수를 내려보내요.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면 자, 아까 대가를 안 줬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고요. 그 다음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식업이 떼죽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치유하는 비용을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생산면에서. 그러면 생산면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개인적인 비용보다는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과대 생산 하겠죠. 자, 편익면에서는 소비 차원에서는 아까 담배 같은 걸 얘기 들었잖아요. 사적인 편익이 더 커진 거예요. 사회적 편익보다. 그럼 과대 소비가 되겠죠. 그럼 정부는 규제를 해야 되죠. 밑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뭐 지역지구제 같은 건 이따 설명하겠는데 뭐 환경오염물을 부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생산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 넣어놨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팀핀피와 님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이 외부성과 외부 효과가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140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성과 인접성이고요. 자, 딱 잡아떼야 돼요. 우리가 외부 효과는 시장기를 통하지 않고 자,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의도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제3자한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정의회복과 분리하는 부의회복과 있으면서 생산과 소비 과정이 다 생기겠죠. 그 다음 이제 디귿법은 완전 경쟁에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효과가. 그럼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완전 경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의효과를 해결하는 대책 같은 거는 뭐 지역지구제는 제가 지역지구제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세금 부과나 가진금을 부과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코즈의 정리는 피해보상 청구권을 인정해서 민간이 자발적인 협상이 타협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본다면 자, 이렇게 봅니다. 코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다 이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정리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원 배분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고가 정량.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이율적으로 자원이 배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죠. 그럼 시장 실패가 나타나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는데 자, 이게 더 안 될 수도 있죠. 이걸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즈라는 학자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입하지 말고 자, 개입을 해서 아까 이 폐수를 내려보내는 공장한테
환경 오염물을 부담시키면 시멘트 공급을 줄이고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서 주택 가격이 올라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코스는 이 을이라는 제3자한테 피해보상 청구권을 줍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폐수를 내려보내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자, 폐수를 내려보내 자체가 이제 그 서로 간에 그 협상을 하면서 자발적 해결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부동산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해복과는 우리가 이게 많이 힘들어요. 과소냐, 과대냐. 그러면은 정해복과 앞쪽에서 공공재라는 공원 같은 경우 우리한테 긍정적이거든요. 그 긍정적은 시장에 맡기면 좋지만 너무 과소 생산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과소죠. 근데 부의복과는 과대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편법을 좀 써서 소위 이제 야매라고 하죠. 자, 우리가 부대찌개를 먹죠. 그 부대찌개는 부의복과는 과대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빨리 좀 습득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문제를 확인해서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 자, 일단은 142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은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4번. 자, 무조건 딱 잡아둬야 돼요. 외부 효과는 의도한 결과가 아니고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5번 같은 경우는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복과가 발생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주위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공원이 들어섰어. 그러면 제가 수요급에서 왜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택에 대한 수요는 더 우측으로 이동할 좌측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144페이지 가시면 좀 전에 제가 님비와 핀피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본소가 아니다 보니까 좀 필기를 해드리면 이 정해복과는 사회적 현상이 핀피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핀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부의복과는 님비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님비. 그래서 자,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마당에 해주세요.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 이 님비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는 현수막을 걸어놓잖아요. 이 님비는 이 n이 not이에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프론트야드와 백야드의 앞마당과 뒷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please하고 not이 중요하죠. 그 핀피, 플리즈 핀피 하면은 긍정적이고 님비 하면 부정적이죠. 근데 여기 정해복과가 나타났잖아요. 9번에 2번에 보시면 정해복과를 부해복과로 고치셔야죠.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잘 나오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릴 텐데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로 가시면 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정책의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잡으셔야 되는데요. 정해복과 부해복과는 뭐 이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집 가서 제가 요약집하고 같이 또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보는데요. 자, 시험에 나온 데는 정해졌는데 얘네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 개입 방법. 자, 우리가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수단이라고 나올 수 있는데요. 자, 토지 정책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부동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주택 정책도 같이 우리가 내용을 본다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는 게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지역지구제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토지 이용 규제를 볼 텐데, 자, 우리가 좀 전에 지역지구제를 공부했죠. 지역지구제.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우리가 아까 좀 안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시멘트 공장을 합니다.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럼 어울리지 않거든요.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쾌적성이고 공장은 상업 우리가 생산성이다 보니까 비용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주거전용지로 바꾸죠. 그래서 지역이라는 건 우리 공법 시간에 주거전용지역과 지금 미관지구와 고도지구가 있다고 보셨죠. 이게 지역지구제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지역지구제는 나중에 또 우리가 뒤에서 나오지만 자 일단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이용규제입니다. 자 초등학교 앞에 모텔이나 오락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토지이용규제는 개별 토지이용자의 토지이용 행위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출제 같은 게 많이 된 게 부의 외법화를 제거시켰어요. 부의 외법화 제거.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걸 응용한다면 부의 외법화가 시장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제거한 게 수정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예요. 자, 그렇다면은 잠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 내용을 다시 복습 좀 해보면요. 자, 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그 뒤쪽에, 뒤쪽에 가시면은 교재 141페이지 가시면은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얘는 부의복가를 제거시키는 정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이용 규제라는 것은 자 토지에 대한 그 토지를 갖다가 뺏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진 않죠. 초래하진 않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토지를 이용 규제를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역지구제, 건축규제,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정부의 각종 인허가, 토지구획규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이런 것들 나오면 토지이용규제와 관련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출제가 가장 많이 됐고 지금부터 우리가 보여드릴 거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에요. 자, 그래서 개입이라는 자체가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직접적 개입은 적극적이거든요. 정부가 시장을 불신해서 정부가 직접 뛰어듭니다. 그래서 공적 주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 그래서 직접 개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요. 공용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택지 공용개발. 판교 신도시를 할 때 개인의 땅을 수용하죠. 갑돌이 토지를 수용합니다. 토지 수용. 정부가 하는 게 수용이죠. 그죠? 이런 거 공용개발로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직접적 개입은 공적 주체가 직접 개입해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해서 우리가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가격 구제라는 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용 개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이에요. 공공. 그래서 공공 토지 비축 제도라고 우리가 있는데 일단은 거기 보시면은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예습을 하실 분은 자 토지은행이 넘기시면은 어디에 있냐면 자 교재로 본다면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로는 150페이지 토지은행 제도가 있어요. 자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토지를 비축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 다음에 이제 그 내용 갈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150페이지 나와 있는 토지은행 제도는 우리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따 보지만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 나오거든요. 토지 비축제도. 그래서 LH공사에서 우리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잠깐 본다면 토지를 쌀 때 사놨다가 토지를 매수해서 미개발 토지를 우리가 비축했다가 나중에 토지 개발업자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미개발지를 쌀 때 사서 우리가 토지를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토지 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한다. 그럼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일단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공공이라는 단어가 힌트를 줘요. 이런 것들. 자, 공공에 들어가면 다 직접이에요. 그래서 공공 투자세 사업, 공공 임대 보유. 내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국공유지를 빌려줄 수 있죠. 그다음 뭐 소유권 통제라든지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십니다. 환지 방식인데 자 이런 것도 다 직접인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네,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도 가격 통제도 직접적 개입이 들어가는데 출제는 거의 공공, 공영, 그다음에 이런 것들, 토지 수용. 특히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한번 적어놔 보세요. 임대주택. 그래서 자,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 공급도 어떻습니까? 공공이 하는 임대주택에다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입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는 직접과 간접을 잘 물어보거든요. 자, 간접적 개입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깁니다. 그래서 시장기구 골고루 유지한다는 건 시장을 유지하면서 시장기능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경제적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보조금을 지급하죠. 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세금을 때려야 돼요. 각종 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이제 우리가 징수해요. 자, 개발이 들어갈 수 있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얼굴에 보조개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개 이렇게 좀 암기하시면 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입니다. 그래서 금융상 지원, 그죠? 금융 쪽 개입. 자, 금융상 지원이라는 건 금융은 자금의 융통, 금융상 지원을 해준다는 게 시험에 나왔고, 특히 대부 비율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대부 비율이라는 자체 조정. 그래서 LTV, loan to value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만약에 100억짜리 지금 담보가 있으면 70%다. 그러면 70억, 80%, 80억을 빌려주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간접에 들어간다 일단 맞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지원이니까 뭐 금융상 지원이나 행정상 지원 같은 거. 그래서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정보 공개, 행정 정선화 작업, 지리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 구축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로 갈 텐데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영, 공공, 토지 수용 나오면 무조건 직접이고요. 자, 그다음에 보조개, 보조금, 조세,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요새 잘 떠요. 개발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금융상 지원, 대부 비율 이런 것들 나오면 간접 개입을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가 다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제 142페이지 가시면 4번에 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틀린 거 3번을 갑니다.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나왔네. 금융 지원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자,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몇 개인가? 자, 공공이라는 단어 들어갑니다. 공공 토지 비축이 토지은행이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토지 수용, 비읍의 공용개발, 시옷의 공공임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나머지 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개발부담금, 대부비율은 다 간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8번도 어때요? 8번에 틀린 것을 보시면 자, 5번에 가시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특히 이제 요즘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행복주택이라는 것도 있죠.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밑에 해설에.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는 직접 개입이다. 그래서 간접이 아니라 직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10번에 또 작년에 나왔잖아요. 27회 때.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 개발부담금 보조개. 그래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정책은 용도지역지구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 문제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 시험 문제 기출됐던 걸 가지고 연결시켜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지역지구제라는 자체 148페이지 가시면 지역지구제의 목적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예전에는 제도적인 지역지구제 외에 제가 문제를 지금 안 넣어놨는데 잘 출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제가 그냥 해드리는 거. 특히 이제 뭐 하양여가와도 관련돼서 연결시키는 뭐 동그라미 4번을 해놨는데 이건 뭐 나중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얘기할 테니까 지금 여기 하양여가까지 구분해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만 가지고 이건 약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반 때 좀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신 상태에서 약간 좀 터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지역지구는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니까 토지 이용 규제고요. 소유권을 변동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가며 부의복가를 제거시켰죠. 자, 그러면서 약간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을 예전에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내용만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목적하고 문제점이라는 게 있죠. 자, 들어갑니다. 좀 전에 양립하기 어려운 용도의 구분을 통해서 구획을 통해서 부의복가를 제거시켰어요. 이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하고 단점을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인 이용을 했죠. 그럼 이용을 잘하자는 효율성은 달성이 됐어요. 근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러나 자, 이번에 가시면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서 현 세대와 후세대 간의 그 토지 자원의 이용이 관련해서 형평성 있는 이용을 도모했다. 자, 이건 세대 간의 형평성을 도모했거든요. 자, 그럼 세대 간이라는 것은 높였는데 이 세대라는 것은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후세대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주거 전용주를 바꾸게 되면 쾌적성이 증가한다는 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주거든요. 그럼 현 세대와 후세대 간의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자, 어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냐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요. 형평성. 그래서 형평성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자, A 지역만 집가가 올라가고 B 지역은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규제가 심한 용도 지역과 독점지 위치를 부여한 용도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요. 그래서 이제 TDR 제도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용 규제를 너무 경직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곳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고 어디는 안 하게 되면 경직된 지역지구제 실시는 주변 여건 면에 신축성 있게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불법 개발이 초래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계획 단위 개발과 보상 지역 제어를 이제 보완을 하는데 그건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밑에 단기와 장기라는 게 이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보세요. 요즘은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본다면 자,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냈던 이유는 단기는 신축이 안 되잖아요. 장기에만 신축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얘들이. 그럼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가볍게 자, 단기는 어차피 주거 전용적으로 바꾸다고 하더라도 자, 어때요? 우리가 이 주택에 대해서 쾌적성이 증가하니까 주택 수요는 증가해요. 증가해서 자, 단기는 공급이 안 됩니다. 그죠? 공급이 불변이에요. 그럼 가치만 상승해 보시죠. 가치만 상승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급자들이 좋을 거란 말입니다. 기존에 부동산 소유자가 있죠. 기존에 부동산 소유자.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초과율을 먹습니다. 더 얻는 이윤이죠. 그럼 초과율을 획득했다는 것은 자, 이거는 독점이거든요. 독점. 근데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전부터 우리가 그 위치에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 독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재벌들은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이 부자라면 아들은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렇죠. 그래서 사전적 독점 문제가 생겨요. 자, 근데 이제 어때요? 이 장기는 이제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신규가 들어오죠.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서 다시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초과인이 생기진 않죠. 초과인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다. 근데 그 가치 떨어지는 모습이 비용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비용 일정과 증가 산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전에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 안 그리고 이해 위주로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모습이 비용 일정 산업과 비용 증가 산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건 생산비를 얘기해요. 생산 비용. 그 비용이 일정 산업과 비용이 증가 산업은 어떻게 다르냐? 자, 그러면 단기와 장기 중에서 단기는 공급이 안 됐잖아요. 자, 기주택입니다. 금이 많이 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을 증가시키죠. 신축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럼 장기 공급은 무조건 다 증가하거든요. 그럼 단기는 생산 비용이 일정하다면, 자, 이 주택을 1억을 생산비가 들어가서 3억짜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지금은 똑같죠. 지금 생산비가 일정하죠. 그럼 1억이 들어갔으면 3억으로 오는 거죠. 그럼 암만 공급을 늘리더라도 가치는 원래대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비용 일정일 때는 어때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원래대로 회복되면서 공급량은 증가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공급량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원래대로 온다. 그래서 원래된 수준으로 오고요. 자, 생산 비용이 증가합니다. 시멘트 자재값이 올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건설회사라면 당연히 분양가를 올리겠죠. 얘네보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보시게 되면은, 자, 단기와 장기 또 갈게요. 단기와 장기로 본다면, 단기는 신축이 안 되니까 기준주택이죠. 장기는 이제 공급이 증가됩니다. 반짝반짝. 그럼 공급이 증가되면서, 자, 생산비가 증가해요. 그러면 1억에서 생산비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3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5억으로 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원래보다 높은 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비용이 증가하면 무조건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원래보다 높아진다. 그러니까 공급량은 다 증가한다는 건 똑같아요. 증가한다는 건 똑같은데 비용은 어떻습니까? 그 주택 가치에 대한 하락분은 비용에 따라간다. 비용 일정은 원래대로 가고 비용 증가는 원래보다 높아진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TDR이거든요. TDR은 이제 제가 13강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강 갈 거거든요. 좀 우리가 12강까지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TDR이라는 자체가 운하제도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이 TDR이 물론 뭐 이거와 비슷한 제도가 들어왔긴 했지만 아직은 이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본다면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라는 자체가 예전에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됐는데 넘겨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공법 문제를 좀 많이 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서 13강으로 이제 강의를 넘기겠는데,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이번 강의서부터 어디를 했냐면 지금 앞에 그 139페이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제일 잘 나와요. 직접은 다시 가겠지만, 자, 우리가 어떤 단어, 공영, 토지 수용, 공공,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급도 직접이 들어간다는 거. 자, 간접은 보조개입니다. 보조금, 조세,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금융상 지원, 대급 비율. 이렇게 해서 좀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는 우리가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제 그 시장 실패에서 불안정 경쟁 시장 실패가 원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정해복과 부해복과 있다. 그래서 정해복과는 과소, 부대찌개, 부해복과는 과대. 자, 부동산과 인접성이며 딱 잡아떼야 돼요.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제3자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해복과 부해복과. 핀피는 프리즈니까 정, 님비는 낫이니까 부. 그 다음에 지금 배우신 게 지역지구제예요. 지역지구제는 예전에 많이 출제가 됐던 게 우리가 페이지 지금 148페이지 가시면 어울리지 않은 걸 어울리게 했던 토지이용 규제로서 소유권 변동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해복과를 제거시켰다는 게 많이 나왔었어요.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이 장점은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세대 간의 형평성은 달성이 됐지만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넘길 게 TDR입니다. TDR이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는 걸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TDR 제도가 보완이 되면서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가치만 상승하니까 기존 공급자가 초과를 얻어서 이 초과이라는 독점은 사전적 독점이라는 게 나왔고 공급 무조건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데 비용 일정일 때는 원래 수준, 비용 증가 때는 원래보다 높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마치고요. 13강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